건물 사려면 얼마 있어야 돼? 대출 얼마까지 가능해? 그런데 어떤 건물을 처음에 사면 좋아? 서울 내에 개발할 만한 마지막 땅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가계약금 함부로 넣지 말고 받는 것도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빌입니다. 이제 2023년이 오늘이 이제 20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연말은 좀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보통 12월이 되면은 이제 막 달리기보다는 뭐 결산하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갖게 되는데요. 오히려 가을 성수기 때보다 조금 더 바쁜 것 같아요. 최근에 FOMC에서도 비둘기파 색채를 좀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정책 전환이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가 만약에 인하 방향성을 띠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건물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즉 급매물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캡레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캡레이트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요. 만약에 금리가 2%대로 낮으면 부동산 투자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즉 캡레이트가 5% 정도만 되어도 부동산 투자를 하겠죠. 반대로 금리가 5에서 6%로 높으면 부동산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률 캡레이트가 최소한 8에서 9%는 되어야 투자를 하겠죠. 이 캡레이트는 연임대 수익 나누기 건물의 매매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금리가 낮아져서 캡레이트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반비례하는 건물의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금리가 떨어지면 급매물 금방 소진돼요 이런 홍보성 멘트가 절대 아니라 캡레이트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건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리거든요. 이 원리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예상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건물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 연락이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특히나 건물을 좀 처음 매입하시는 분들, 지인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건물 사려면 얼마 있어야 돼? 대출 얼마까지 가능해? 그런데 어떤 건물을 처음에 사면 좋아?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첫 번째 예비 건물주분들을 위해서 오늘 20억대에서 30억대 올 한 해 거래됐던 주요 지역 매각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의사항이나 투자 포인트들을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사례 살펴볼 건데요. 모두 매수자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은 처음으로 구매하시는 사례입니다. 네, 먼저 살펴볼 건물은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 3가에 위치한 올근생 건물입니다. 일단 영등포구는 우리나라 법정구 중에서 이 중공업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대다수가 성수동처럼 중공업 지역으로 토지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서울 내에 개발할 만한 마지막 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저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 뉴타운이라던가 또는 타임스퀘어 쪽 낙후된 곳도 전반적으로 개발 예정에 있고요. 뭐 양평역 일대 재개발이라던가 신안산선 등의 교통 호재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여의도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 주거지로 영등포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우 세대 소비력까지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네, 본 매물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 가장 메인 먹자 상권인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서 약 80m 거리로 도보 1분 미만의 초역세권 자산입니다. 토지는 30평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올근생 건물이고요. 평당 8천만 원 총 매가는 24억 1천만 원으로 4월에 계약을 해서 6월에 잔금이 치러졌습니다. 매수인분이 이 매수를 결정하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영등포 구청역 4번 출구에 그 당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공사 중이었어요. 23년 9월 완성이 되었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다는 건 그만큼 이 4번 출구로의 유동인구가 많다는 반증이죠. 게다가 두 번째 매수 포인트, 바로 높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이 지하 1층을 제외하고 전층이 당시 만실이었고요. 1층부터 3층까지 당시 임대료는 655만 원, 관리비 57만 원에서 실지출 10만 원을 제외하면은 총 702만 5천 원이죠. 지하 1층까지 채워졌을 때 예상 임대료는 800만 원 정도로 수익률이 4.22%였습니다.
이 정도 입지에 800만 원 정도가 매월 임대료 떨어지는 그런 20억대 건물이 정말 당시에 귀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건물주분의 투자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인 명의로 22년 1월에 15억 5천만 원으로 당시 주택이었던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죠. 매입 후에 용도 변경과 외 내부 간단하게만 리모델링을 마치시고 22년 12월까지 마친 후에 새롭게 높은 임대료로 임차 구성을 지금과 같이 세팅을 하셨어요. 영등포 구청역 대부분 건물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1층은 한 1억, 2층에서 3층 정도는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명도가 된 건물이었기에 이 권리금이 필요가 없었죠. 임차인들은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비교적 조금 높은 임대료라던가 높은 관리비라도 일단은 임차를 원하겠죠. 그래서 수익률을 정말 영리하게 잘 세팅하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리금이 있는 상권에서 명도된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간단히 수리한 후에 높은 임대료로 새로운 임차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꿀팁,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거래할 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물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저희와 계약일까지 다 정하고 매수인분까지 이제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신데 매도인분께서 다른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이 입금이 됐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3시간 넘게 매수인분을 기다리게 하고 저희가 계속 전화로 설득을 했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진짜 눈물이 났어요. 너무 매수인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주일쯤 후에 매도인분께서 가계약을 입금한 쪽에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갑자기 통보를 받으셔서 저희가 기존 매수인분과 급하게 바로 다음날 계약일을 잡고 다시 진행했던 그런 물건이에요. 정말 힘들었던 거랬는데 여러분, 가계약금 함부로 넣지 말고 받는 것도 주의하세요. 특히 가계약금을 받는 쪽에서는 꼭 중개인을 통해 만약 매수인의 사유로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쌍방 동의하에 확답을 받고 가계약금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사례는 방배동 사례입니다. 전통적인 부촌인 이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의 상업용 건물들이 이 저금리 시절 때는 다소 강남구나 성수동에 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좀 적게 받고 현금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50억에서 60억 미만의 소형 꼬마 빌딩이 이제 막 거래가 터졌고, 또 현금 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확실한 개발 호재를 보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앞서방 다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일단 방배동은 이 3구역에서 15구역까지 총 11개의 구역이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이거든요. 그 중에서 5구역에서 6구역은 착공 중이고요. 14구역, 13구역, 삼익 아파트 쪽은 이 재건축에서 착공 직전 단계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총 10,000세대가 넘게 지금 입주 예정인 메가급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절대 매가가 강남이나 성수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고 대부분 좋은 입지인데도 20억에서 40억대 정도면 또 충분히 접근 가능한 건물들이 있어서 처음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꼭 눈여겨볼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매각 사례는 방배동 재건축 중에서 이 현대건설이 현재 착공 중이고 5구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이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건물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3,070세대가 입주가 완료될 2026년에서 2027년 딱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후에 이 일대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매수를 하시게 된 아마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방배동을 찾으시는 자산가분들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저희가 또 방배동의 필지를 진짜 하나하나 타면서 정리를 했는데, 역시 이 매물 또한 저희 회사 전속 계약 후 2달 안에 7월에 35억 2천만 원의 계약이 진행된 건입니다. 방배동 20억에서 50억 미만 매물들을 찾으신다면 차빌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는 51평대 단독주택이었는데요. 이 잔금점 용도 변경 협조가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주분도 이 주택에서 한 20년 넘게 굉장히 오래 거주를 하셨는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 좀 번거로우셔서 하루빨리 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으셨던 마음이 좀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용도 변경 관련 협조와 가격 조율 등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됐던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 5번 넘게 찾아가고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좀 고생을 했지만 10월 달에 잔금하시고 아직도 매도인 분께서 저희에게 연락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주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잔금 전 매도자가 협조해주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비용은 매수자 쪽에서 부담을 하셨습니다. 10월 말 잔금 전 용도 변경이 완료가 됐고요. 용도 변경 절차나 뭐 비용 관련한 모든 내용 여기 영상 꼭 남겨두었으니까 완전 최신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업용 건물을 처음 매입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은 현금 비중은 많이, 대출은 적게 한 2, 30억대의 건물을 또 많이 보셨고요. 개발 호재나 이미 활성화된 먹자 상권과 같이 좀 입증된 상권을 선호하셨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강남과 성수동 같이 좀 주요 지역에서도 초보 투자자들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각 사례들 소개해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